네, 지난 시간 이어서요, 이제 행정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개념 가지고 볼게요. 행정이라는 현상을요, 최근에 이제 이른바 신공공관리론이 있어요. 이들에 의하면요, 행정이라는 현상을 공공재라고 인식합니다. 자, 행정을 뭐로 본다? 공공재라고 봅니다. 이것이 최근에 이제 강조하는 이른바 신공공관리론이라는 입장에서 행정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을 무엇으로 본다? 공공재라고 봐요. 이 말은 행정을 재화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재화로 본다. 재화로 본다. 바로 뭐죠? 행정의 경제학적 개념을 도입한다는 얘기예요. 행정을 경제학적 개념 보자.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행정을 경제적 개념, 경제학적 개념으로 학적으로 이제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입장을요, 나중에 공공선택 이론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공공선택 이론을 제대로 공부한 것은 만 뒤에서 할 겁니다. 정책학에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런 공공선택 이론의 입장에 따르면요, 내용 몰라도 돼요, 지금은. 다만, 들어봤다. 이렇게 하십시오. 들어봤다. 향후에 이제 전개되는 모든 내용은요, 이렇게 점증적 할 거예요. 처음에는 용어를 한번 띄워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었다. 다음에 가서 조금 더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응용 단계. 이래갖고요,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나갈 겁니다. 자, 이 공공선택 이론은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공공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이것을 공공재에서 공공재의 공급자와 그 다음에 공공재의 수요자라는 개념으로 인식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시장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을 이제 최근에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대표적 이론적 베이스가 공공선택 이론이고요. 자, 수요 공급이라는 개념을 보는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공공재가 뭐냐라는 걸 이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용어가 나와요. 그 용어란 것이, 자, 첫째는 공공재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이게 뭐냐 이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공공재에서 자원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재화의 배분, 공공재라는 어떤 자원이 있을 때 공공재의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까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다음 논의할 사항입니다. 공공재의 자원 배분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자, 결론 미리 얘기할게요. 공공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요. 보통 이제 도로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뭐 등대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민원정명사라든지 다 공공재예요. 근데 이런 것을 누가 배분할까의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누가 했다? 정부가 다 했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했던 것을 최근에 와서 어떻게 하자? 정부에서 민간이 담당하도록 하자라고 봅니다. 이게 뭐죠? 민영화입니다. 그래서 공공재의 자원 배분을 종래 정부 중심에서 이제 민간 중심으로 가자라고 보고 있는 것. 이게 민영화고요. 이게 거버넌스라는 개념, 특히 그 중에서 신공공관리론의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공공재가 뭐냐라는 것 잠시 정의를 내려놓고 나서 다시 이 내용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풀어갈게요. 자, 공공재가 뭐냐 이거죠. 그러면 개념을 정의할 때요, 제일 좋은 건요, 상대적 개념을 아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공공재의 상대적 개념은 민간재입니다. 민간재면은요, 통상 우리가 말하는 사적재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민간재, 공공재가 있어요. 민간재라는 것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거 다 민간재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다, 빵이 있다, 예, 자동차가 있다, 디지털 카메라가 있다. 아니면요, 영화를 보러 가면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이 있다. 예. 아니면 교육이라든가, 이게 전부 다 뭐죠? 민간재예요. 민간재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공공재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자, 도로가 있거나, 등대가 있거나, 아니면 공원이 있거나, 또는요, 치안, 경찰, 방범, 소방, 뭐 다 뭐죠? 공공재적 성격을 가져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민간재는 누가 주로 공급할까요? 주로 누가 공급할까요? 그 다음에 공공재는 주로 누가 공급할까요? 공공재는 주로 정부가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공급한다. 그럼 민간재는 주로 어떻게 공급이 된다? 아니면 민간재의 자원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민간재의 자원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죠. 이와 같은 민간재의 자원이 배분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공공재의 자원배분은 주로 정부에서 일어나고, 그러나 이 자원 배분이 시장에서 일어난다, 또 정부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주로. 왜냐면요, 이건 2차적으로 우리가 다음에 공공재 개념을 좀 더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공공재라는 개념 속에는 정부가
만든 것이 공공재라는 개념이 아니고 정부가 만든 것이 공공재라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성격을 지닐 때 공공재라고 불러요. 그 두 가지 성격이라는 것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에요. 그래서 공공재라는 것은 주로 있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을 때 공공재를 부릅니다. 반면 이제 민간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라는 것이 있을 때 민간재를 불러요. 그러니까 배제와 경합이라는 것은요, OR의 개념이 아니고 AND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공공재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자, 지금은 이것을 얘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요. 본질이 뭐냐면요, 공공재, 민간재라는 개념이 뭐냐,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있죠. 공공재, 민간재에서요, 민간재의 자원배분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시장이라고 했어요.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라고 했는데, 자, 시장이라는 개념을 다시 되돌아갈게요. 시장이란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는 장소가 시장이죠.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동적 조절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때 있죠. 사고자 하는 사람, 수요자, 팔고자 하는 사람, 공급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공급을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시장 교환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은 뭘까요?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무엇에 의해서 교환이 이루어지나요? 교환이 가장 중요한 수단은 뭘까요? 바로 뭐죠? 돈이죠. 가격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자동적 조절이다. 이렇게 부르죠. 가격 메커니즘. 가격 메커니즘에 의한 자동적 조절. 이것을 고전학파의 경제학에서 아담 스미스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걸 뭐로 표현한다?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부르죠. 자, 아담 스미스가 이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이런 자동적 조절을 얘기하는데요. 자, 그럼 다시 이제 이 내용은 잠시 접어두고요. 수요자, 공급자의 개념 다시 볼게요. 그럼 이때 이제 수요자는 사는 사람이고, 소비자가 되겠죠. 공급자는 다시 바꿨으면 생산자가 되겠죠. 이때 생산자의 대표를 뭐라 부른다? 기업이라고 부르죠. 생산자의 대표는 기업이죠. 소비자의 대표는 뭐라 부른다? 그냥 소비자 하세요. 경제학적으로는 가계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있죠. 기업과 소비자가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다면은 이 시장에서는 기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어때요? 많이 있죠? 이게 뭐예요?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경쟁 상태에 있고요. 기업은 경쟁 상태에 있다면은 소비자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뭐죠?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된 상태예요.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 하나만 있다. 하나만 있으면 뭐 이게? 독점이 되겠죠? 기업이 하나만 존재, 독점이 되겠죠? 독점이 되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죠? 그 결과 기업은 어때요? 가격을 비싸게 불러도 소비자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예, 이거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고소설 읽으면 나오죠? 허생전 나오죠, 허생전. 허생이 어때요? 전국이 말총을 싹쓸이 하죠? 그래서 자기 혼자서 공급을 하죠. 이게 뭐예요?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죠? 그 결과 가격 폭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허생은 돈 벌고 일반 서민은 경제가 나빠지죠. 이 허생은 오늘날 봐서는 대표적인 경제 사범이 되는 거죠.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그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해서 이건 뭐죠? 시장 실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실패란 말은 바로 뭘 얘기한다?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고 소비자가 선택권이 없어지면서 가격이 비싸지고 이로 인해서 자원 배분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시장 실패가 되겠죠. 자, 이런 시장 실패가 왔어요. 그럼 이런 시장 실패를 방치하면 어때요?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시장 실패에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바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정부 개입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왜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다시 되돌아갈게요. 자, 기업은 뭐죠? 경쟁의 상태가 되고요. 기업은 경쟁의 상태가 되고요. 소비자는 선택권이 있어요. 그럼 이때 기업은 소비자를 무엇으로 받들어 모십니까? 소비자를 봉으로 받듭니까? 아니죠. 소비자를 뭘로 보죠? 예. 고객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기업은 소비자를 뭘로 본다? 고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고객으로 본다. 그래서 고객이라는 부분을 이제 즐겨 쓰다 보니까요. 고객 만족, 뭐 조금 더 들어가면 고객 감동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죠. 자, 이것이 뭐예요?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된 상태예요. 이런 부분을
이와 같은 부분을 어디에 적용하자? 이런 메커니즘을